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널 미팅을 맡게 된 학부연구생 이승원입니다. 본 저널은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에 2021년에 기재가 되었고요. 임팩트 팩터는 2.118로 사이컬러지랑 클리니컬에 46.35%로 Q3를 받았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아동 사이코패스와 사이코패스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이의지 기능 사이의 관계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 발표에 앞서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오만함, 자기중심성, 낮은 양심의 가책, 충동성,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정서 및 행동 특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격장애입니다. 이 논문에서 본 정신병증의 특성으로는 grandiose manipulative, 즉 과대 조작, callous unemotional, 냉담한 감정, daring impulsive, 무책임한 충동을 중점으로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세타파와 베타파가 사이코패스 환자의 그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세타는 이제 흔히 졸음 수준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위험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베타파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진단받은 개인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진단받지 않은 사람보다 작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타와 베타의 비율이 낮을수록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높을수록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강하고, 세타 비율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무책임한 충동을 나타내는 DI 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GM-CU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의 피험자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평균 연령이 15.17세인 13세부터 18세 범위의 40명의 남성 청소년입니다. 40명의 인구 통계학적 설문지에서 자신의 범죄를 보고한 사람들 중 34% 정도가 보호 관찰을 위반했고 15% 정도는 강도를 저질렀으며, 나머지 비율은 절도, 각종 마약,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EEG 증폭기로는 아바타 EEG 솔루션의 제품을 사용했고, 이 증폭기에는 8개의 채널, 그리고 접지 채널, 그리고 단일 종단 기준 채널이 있습니다. 8개의 측정 채널은 500Hz로 제정되고 샘플 크기는 24비트, 볼테지 게인은 12, 범위는 750mV 피크 투 피크입니다. 부착된 전극 위치는 왼쪽 귓볼에 레퍼런스 전극을 부착하고 AFZ의 접지 전극, 그리고 측정 전극으로는 오른쪽 귓볼과 FT1, F3, F4, CZ, PZ, P4입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피험자들은 실험 전에 범죄에 관한 설문지, 구금 기간과 관련된 질문지 등 자기 보호 조치를 완료하고 APSD, 즉 반사회적 과정 선별 장치를 진행했습니다. APSD란 아동의 사이코패스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그렇지 않음, 때때로 그럼, 확실히 그렇다의 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20개의 문제로 구성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 GM, CU, DI 지수를 특정하고, 이제 설문이 끝나고 피험자들이 진행한 태스크는 레스팅 스테이트에서의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 눈 뜨고 감는 것을 각각 2분씩 8분 동안 진행하고 고 노고 태스크를 진행했습니다. 고 노고 태스크란 명시적으로 응답을 요구하는 목표 자극과 참가자가 응답을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비목표 자극을 사용하는 특성 충동성 과제입니다. 이 태스크는 응답 억제를 인덱싱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이 태스크에서 흰색의 X와
표시와 체크무늬의 X와 O가 무작위 순서로 피험자에게 제시되는데, 흰색 X가 표시되면 왼쪽 Shift를 클릭하고, 흰색 O가 표시되면 오른쪽 Shift 키를 클릭. 반대 체크무늬의 X와 O가 표시되면 응답을 보류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체크무늬 표시는 전체 20%만 표시가 되었고, 두 태스크를 모두 진행하기 전 참가자들은 사전에 연습을 진행을 하였고, 시험 도중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요청받았으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산만함을 줄이기 위해 백색 소음을 틀었다고 합니다. 설문부터 태스크까지 소요된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었고, 총 2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입니다. 측정이 완료되고 데이터는 오른쪽 귓볼에 대해 재참조를 진행을 했고, 재참조 후 데이터에서 모든 아티팩트를 시각적으로 검사하고 수동으로 제거했다고 합니다. 30초 이상의 아티팩트로 오염이 되었을 경우 해당 트라이얼은 전체 분석에서 제외가 되었고, 필터링은 세타 베타의 비율을 연구할 때 흔히 사용하는 35Hz의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했고, 세타 및 베타의 파워 스펙트럼은 FFT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데이터가 일부 누락된 참가자는 장비 오작동, 데이터 전송 문제일 수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그 결과 38명의 샘플이 남았다고 합니다.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연구 변수에 대해 기술 통계를 했고, 두 번째로는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계산한 후 각 전극 위치를 정신명증 점수와 코렐레이션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총 점수와 차원 점수를 세타와 베타 밴드 활동과 코렐레이션 시켰고, 네 번째로는 좀 더 눈을 뜨고 감았을 때 광범위한 액티베이션 패턴과 소스 제네레이터를 이해하기 위해 S로레타라는 방법을 수행하였습니다. S로레타는 파워 스펙트럼 분석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부위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술 통계 결과입니다. 모든 연구 변수에 대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 주었고, APSD의 평균은 16.85이고 평균 GM 점수는 5.12, CU는 5.63, DI는 5.98로 GM보다 확실히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타 활동의 경우 눈을 뜬 상태의 평균 총 세타 파워 스펙트럼 밀도는 마이너스 52.18, 눈을 감은 상태의 경우 마이너스 51.91이 나왔습니다. 베타 활동의 경우 평균 총 베타 파워 스펙트럼 밀도는 눈을 뜬 상태에서 마이너스 45.24,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44.9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상태의 평균 세타 대 잡음비는 1.15, 눈을 감은 상태에 대한 평균 세타 대 잡음비는 1.16이 나왔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표가 전극 위치별 평균 파워 스펙트럼 밀도입니다. 세타와 베타의 평균 파워 스펙트럼 밀도는 전극 위치와 조건에 따라 계산이 되었고, 전극 위치별 세타 및 베타 활성에 대한 평균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조사한 후 FZ와 P3을 선택하여 총 세타 파워 밀도와 세타 대 베타 비율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또한 총 베타 파워 밀도와 세타 베타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P3와 P4가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가 정신병증 총점, 서브스케일 점수, 그리고 조건별 세타 베타 비율에 대한 코렐레이션 값입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F4에서의 세타 활동은 정신병증 총점, GM-CU DI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FZ에서 눈을 뜬 세타 활동 또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고, 마찬가지로 P4, PZ, P3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로레타를 사용하여 생성된 그림입니다. S로레타 분석을 수행하여 휴식 상태 중 뇌의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었는지 파악해본 결과, 그림에 보이시는 노란색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된 부분인데, 세타와 베타 활성 모두 브로드만 영역이 크게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값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데요. 정신병증 성분 분석도 S룰레타에 대해 계산해 주었습니다. 우선 GM에 대한 결과인데요. GM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베타 파워밴드에서 오른쪽 두정 및 측두부에서 더 큰 활성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M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브로드만의 영역에서 전반적인 전두 활성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타 파워밴드에서 오른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뿐만 아니라 전두엽에서도 더 큰 양쪽 활성화가 나타났습니다. GM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왼쪽 두정엽과 후두엽에서 더 큰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CU 결과입니다. CU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활성화 패턴이 CU가 낮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반면 브로드만 영역에 해당하는 오른쪽 측면의 두정엽 및 측두엽에서 베타 파워 스펙트럼에서 더 큰 활성화가 나타났습니다. CU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 브로드만 영역에 해당하는 저편양, 두정 및 측두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활성화가 있었고, 세타 파워 스펙트럼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또한 CU가 낮은 사람들은 브로드만 영역에 해당하는 벤트럴, 즉 전두 영역 모두에서 더 큰 양쪽 활성화를 갖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I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베타 파워 스펙트럼 내의 상대적 활성화 패턴이 유사했지만 활성화의 범위가 더 커 보였습니다. 특히 DI가 높은 사람들은 왼쪽 도살 측두엽뿐만 아니라 오른쪽 측두엽, 후두엽에서 더 큰 활성화를 갖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타밴드 스펙트럼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으며 DI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좌뇌 측두엽뿐만 아니라 우뇌 측두엽에서도 더 큰 활성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인지조절 및 행동적응의 행동지표뿐만 아니라 정신병적 특성이 피질 기능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병증의 생물학적 기반의 개념화에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세타, 베타 비율은 총 정신병증 점수 또는 서브스케일 점수와 상관관계는 없었고, 총 세타와 베타 활동 또한 정신병증 총점 또는 서브스케일 점수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이 모집단에서 세타, 베타 비율은 충동적인 행동을 포함한 정신병적 특성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타와 베타 파워 밀도, 세타, 베타 비율, 정신병적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휴식 상태에서의 뇌 기능과 청소년의 성격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